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현미 캐스터,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주로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당 5mm 안팎인데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동서로 길게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빗줄기는 더 굵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와 전북 서부 지역에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이 초속 15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선 오늘까지 강한 바람이 예상돼 비바람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만 비가 주춤한 지역에선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월요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선 또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충청권은 새벽에 많은 비가 예보되는 상태인데요. 특히 충남 남부권에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지금 대전 충남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특히 자정을 기해 충남 논산과 금산, 부여, 보령, 서천 등 충남 남부 지역 5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12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침수와 산사태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충남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는데요. 당시 국지성 집중호우와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로 제방붕괴와 산사태,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장마에 당장 소방당국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집중호우 때 폭주하는 119 신고에 대응하려 비상접수대를 별도로 증설하고 예비출동대도 따로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예상 지역에는 119 특수대응단과 험지소방차가 우선 배치됐습니다. 대전시도 지하차도와 저지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이며 인명피해 예방에 나선 상태입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 하천변 인근인데요.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주요 댐 저수율이 대청댐의 경우 59.2%, 용담댐 55.8% 등 평년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높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댐과 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수시로 변하는 기상 상황을 살피고 긴급 방류가 이뤄질 경우 사전에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빗물바지가 여전히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등이 쌓여 물이 흘러갈 구멍을 막고 있는 건데요. 폭우하면 자칫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서울 강남역 일대. 한 남성이 빗물바지에서 쓰레기를 퍼냅니다. 꽉 막혀 사라진 빗물바지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지금 상황은 어떨까? 서울의 한 주택가 빗물바지를 열어봤습니다. 배수시설인지 쓰레기통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니 보면은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담배를 피면은 그냥 막 버리고 가래침 탁탁 뱉어놓고 진짜 하수구 막힐까봐 걱정도 되고. 길가의 한 빗물바지입니다. 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담배꽁초를 막기 위한 거름망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만으로는 부족해 거대한 흡입 청소 차량을 동원해 각종 쓰레기를 빨아들이기도 합니다. 담배 꽁초 버리기 편한 데가 여기니까 아무래도 다 여기에 버리니까 많죠, 여기에. 주변에 거의 저기 앞에 가면 술집 있는데 그런 데는 여기보다 훨씬 많고. 서울시는 빗물바지 전담관리사를 100명으로 늘리고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걸 알리는 노란띠도 설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빗물바지가 도심에 이제 쓰레기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제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일부에서는 악취와 미관상의 이유로 빗물바지를 막아버리기까지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단시간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빗물바지를 수시로 청소하는 한편 빗물바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상기후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고 남부에서는 계속된 폭우로 대형 호수의 뚝이 무너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회오리 폭풍 토네이도가 중국 동부 산둥성의 주택가로 무섭게 다가옵니다. 건물 외벽이 뜯어져 흩날리고 전선도 훼손돼 불꽃이 튑니다. 토네이도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8m로 우박과 비까지 함께 몰고 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불과 몇 분 사이 건물 파편과 자동차가 뒤엉켜 거리는 온통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갔고 집안까지 강풍이 들이닥치면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거실에 놔둔 겁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고 주택 2,800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남부에서는 중국에서 2번째로 큰 둥팅호의 둑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호수의 수위가 경보 기준보다 높은 34m까지 차오르면서 둑이 견디지 못하고 유실된 겁니다. 흙과 자갈을 가득 실은 트럭 10여 대를 통째로 빠뜨려 급한 대로 둑을 막아보려 하지만 급물살에 트럭마저 떠내려갑니다. 10여 미터 무너진 구간은 220m까지 넓어졌습니다. 6천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계속된 중국 남부 홍수는 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1998년 양쯔강 대홍수 이후 최악의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지난 2일 처음 발생한 전북 남원 지역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흘 만에 1,0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학교 수도 24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토와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증상이 발생한 학교에 공통으로 납품된 김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역 인근의 한 주유소 앞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행인 한 명을 들이받은 뒤 20m 정도를 이동해 또 다른 행인 한 명을 친 다음 벽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행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80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용산구 코레일 본부 건물에서 불이 나 일부 역에서 승차권 현장 발매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220여 명과 소방차량 70여 대를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약 3시간 반 만인 오후 1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일부 KTX 역 현장에서 승차권 조회와 발매, 환불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승차권 현장 발매는 화재 시작 7시간 20분 만인 어제 오후 5시쯤 복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